안녕하세요, 체이스다운NBA입니다. 오늘 엄청난 경기가 있었죠. 레이커스 대 미러키의 경기인데 야니스 아테토쿤보가 저번 경기에 이어서 레이커스를 상대로 또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줬는지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양팀 다 풀전력 대결이라고 봐도 무방하고 로페즈하고 너는 아무래도 부상 아웃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빼야 된다고 봐서요. 자,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레이커스는 저번 경기에서 선발 라인업 변화를 가져간 게 스탠리 존슨을 빼고 아리자를 넣었죠. 근데 경기를 보면은 최근에 이제 4쿼터에 아리자를 넣었을 때 분위기가 좋기도 했고 보겔 감독이 트레버 아리자를 인터뷰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 게 많이 느껴졌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몽크와 아리자가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레이커스가 선발 라인업에서 가져갈 수 있는 최고의 스페이싱 라인업이고 3점이 잘 들어가고 있네요. 다만 선수단 나이가 높아졌죠. 스탠리 존슨까지 빼니까 이런 장면에서 집중력이나 에너지가 아쉽습니다. 실점 장면도 그런 게 아까 레이커스는 사실 수비를 완전하게 따돌리고 넣은 3점 이런 것들은 많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 미러키는 대부분 그런 득점이거든요. 속공 득점 혹은 인바운드 패턴으로 득점하거나 아니면 스크린 한번 걸리면 레이커스 수비가 열리면서 미러키 벅스는 굉장히 쉽게 득점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레이커스의 수비가 또 좋지 않다는 얘기가 되겠죠. 아까 레이커스 보면 경기 초반에 3점이 4방 5방 이렇게 들어갔는데 그러고 나서 수비를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그것도 그거대로 참 대단합니다. 반면에 미러키 벅스의 수비 집중력을 보세요. 위크사이드 헬프 완벽했고요. 1대1 수비 이런 거는 기본입니다. 그리고 1대1 수비를 하고 있을 때 나머지 선수들의 수비 집중력을 보세요. 정확히 보고 있다가 완벽하게 캐치해서 수비를 도와주고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되니까 점점 당연히 점수 차이는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1쿼터인데 여전히 러셀 웨스트브룩의 득점 장면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웨스트브룩 결장한 거 아니고요. 선발 라인업 선발 출장했습니다. 근데 웨스트브룩의 최근 롤이나 출장 시간 이런 게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죠. 왠지 안녕이 될 것 같은 그런 예감까지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러키 벅스는 지난 시즌 우승팀이잖아요. 괜히 우승을 한 게 아닙니다. 짜임새가 참 있는 게 원래는 이제 야니스 아테토쿤보랑 크리스 미들턴 두 명을 코어로서 미러키가 낙점을 하고 나머지는 이제 롤 플레이어들을 붙인 건데 롤 플레이어들 지금 코너튼, 디비첸조, 그다음 그레이스 알렌 영입도 성공적이고요. 주루 할로데이 말할 것도 없습니다. 바비 포르티스도 있고요. 엄청난 전력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풀전력 미러키입니다. 사실 냉정하게 현 상태의 레이커스가 이길 수 있는 상대가 아니죠. 완성도에서 눈에 띄게 차이가 나고 이제 오늘 해설께서도 짚어주셨지만 디테일 차이가 굉장히 크죠. 미러키 수비에 레이커스는 균열을 전혀 못 내고 있어요. 대부분이 서 있다가 볼 죽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탤런트로 처리하는, 그나마 이제 탤런트라도 되니까 저런 득점들도 하는 거긴 하지만 레이커스의 공격 전술은 여전히 아쉽습니다. 특히나 이번 시즌 강팀 상대로 이런 경기들이 굉장히 많은데 강팀 상대로 레이커스가 거의 이기지 못하죠. 그 부분에서 이제 공격 전술의 부족함 이런 부분도 많이 지적이 되고 있고요. 반면에 미러키 벅스의 게임 플랜은 이미 완성 궤도에 올라와 있습니다. 미스매치나 약한 매치업 잡고 늘어지고요. 그럼 상대가 그 약한 매치업 주지 않으려고 더블팀 가거나 이러면은 바로 킥아웃으로 3점 넣어버립니다. 결국에 현대농구의 정석이에요. 스크린 한번 걸고 오픈 나오면 던지고 오픈 안 나오면 스위치 상황 발생, 스위치 상황을 물고 늘어지면은 상대가 더블팀, 그러면 다시 패스해서 3점. 완벽합니다. 미러키 벅스는 지금 챔피언의 경기력이 뭔지, 챔피언의 퀄리티가 뭔지 제대로 보여주고 있고요. 러셀 웨스트브룩은 안타까운 출발을 계속해서 하고 있네요. 그리고 저는 야니스 아테토쿤보가 정말 리스펙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이 선수랑 갈매기 앤서니 데이비스를 가른 건 결국 마인드의 차이예요. 데이비스나 르브론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쿤보는 들이받아서 득점을 해내고요. 데이비스는 이런 점이 좀 부족하죠. 그리고 마치 결장한 것 같았던 러셀 웨스트브룩의 야투가 드디어 터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냥 레이업 몇 개 넣는 거 외에는 존재감이 점점 없고 팀에서의 롤도 많이 맞지 못하고 있는 그런 웨스트브룩입니다. 지금 레이커스 보시면 아까 미러키의 코너튼 그리고 바비 포르티스 이런 선수들이 외곽에 서서 던져주는 것과는 달리 확실히 외곽슛이 부족한 구성이라는 게 느껴져요. 근데 레이커스는 시즌 내내 그런 부분도 참 답답한 게 예를 들면은 부상 당해야 된다 이런 얘기는 아닌데 웨스트브룩, 에이버리 브래들리, 홀튼 터커 이런 선수들은 잘 다치지도 않는데 지금도 멜로와 넌이 결정하고 있죠. 주로 3점 잘 던지는 선수들만 다칩니다. 그리고 3쿼터인데요. 레이커스의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사실 경기를 48분 하다 보면은 우리 팀에게 좋은 구간도 있고 안 좋은 구간도 있는데 지금 레이커스는 경기 내내 20점 차로 벌어진 다음에 10점 이내로 좁힌 적이 없거든요. 거기다가 3쿼터에 보통은 하프타임 때 감독이 막 얘기해가지고 뒤집어 보려고 열심히 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야 되는데 여전히 어이없는 수비 집중력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죠. 레이커스는 정말 심각합니다, 상태가. 그리고 득점 장면들은 대부분 업템포, 그러니까 빠르게 속공을 전개했을 때 그런 득점들이 많아요. 이게 참 레이커스의 아이러니한 딜레마죠. 웨스트브룩을 살려서 르브론하고 같이 쓰려면 템포를 높일 수밖에 없는데 템포를 높이면 노장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이 괴리감 속에 레이커스가 시즌 내내 좀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제 2쿼터 말미부터 3쿼터 중반까지 야유가 홈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홈에서 야유를 받아야지 레이커스는 경기력이 올라갑니다. 저번 브루클린전도 4쿼터에 20몇 점 차를 벌어진 거를 다 따라가기도 했었는데 시즌 내내 이런 경기가 많아요. 25점 차 이상 나가지고 홈에서 야유 받아야지만 갑자기 수비를 하고 농구를 열심히 하기 시작합니다. 레이커스는 시즌 내내 10점 차를 가장 많이 날린 팀, 10점 차를 가장 많이 뒤집은 팀으로 평가받고 있는데 이거는 정신력이라고밖에 얘기가 안 되죠. 조금 벌어지면 방심하는 거고요. 이제 안 되겠다 싶으면 열심히 하는 거고요.
그리고 저는 이 부분이 결정적이라고 생각해요. 르브론 제임스가 이제 4번의 우승을 차지했는데 전부 다 핵심은 르브론은 4번이나 5번으로 우승을 차지했어요. 3번이 아니라요. 그러니까 르브론을 빅맨으로 넣는 스몰 라인업의 위력이 굉장히 높았기 때문인데 이 부분의 권위자를 이제 내려놔야 될 것 같습니다. 야니스 아테토쿤보가 훨씬 더 강력한 스몰 라인업 5번을 보여줍니다. 레이커스가 또다시 4쿼터 추격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30점 차로 벌어졌던 경기를 10점 차까지 좁히는 과정을 보고 계신데 이런 거 보면 저력이 없는 팀은 아니란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지금 코트 위에서 이 추격을 하는 선수들은 전부 젊은 선수들이죠. 지금 코트 위에 르브론 제임스가 나왔다 들어갔다 하는데 르브론을 제외하면은 30대 선수가 하나도 없고 데이비스가 최고참인 것 같고요. 뭐 홀튼 터커, 말릭 몽크, 오스틴 리브스, 스탠리 존슨 전부 어리고 젊은 선수들입니다. 그러니까 레이커스는 지금 노장들을 중용할수록 선발 라인업에서나 이럴 때는 점수가 벌어지고 레이커스의 보겔 감독도 이 부분을 좀 알아요. 항상 4쿼터 때 보면은 몽크나 리브스 혹은 홀튼 터커 같은 선수들을 주력으로 사용하거든요. 그리고 러셀 웨스트브룩은 오늘 4쿼터 출장 자체를 못하고 있네요. 웨스트브룩하고 레이커스는 뭔가 점점 결별 시그널이 느껴지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렇게 노골적으로 4쿼터에 안 내보낼 수도 있습니다. 또 팀은 잘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야니스 아테토쿤보는 야투를 놓친 게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완전히 르브론 제임스, 앤서니 데이비스의 상위 호환이다 이런 느낌이 들 만큼 이런 게 과찬이 아닐 만큼 잘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레이커스를 파괴하고 있는데 야니스가 전술적으로도 레이커스에 어떤 데미지를 줬는지 뒤쪽에 심층 분석 내용에서 보실 거고요. 레이커스는 오늘도 웨스트브룩이 나와있던 3쿼터까지는 30점 차, 웨스트브룩을 쓰지 않았던 3쿼터 후반부터 4쿼터 중반까지는 10점 차로 줄이는 계속해서 웨스트브룩 없는 라인업만 괜찮은 모습을 보이면서 씁쓸한 오프시즌의 결과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웨스트브룩의 저 미소가 뭔가 좀 의미심장하네요. 자, 이제 오늘은 야니스 아테토쿤보의 활약을 주목해서 봐야 되는데 지금 레이커스의 플랜은 완전히 뭉개버린 부분이 뭐냐면은 레이커스는 오늘 아리자를 선발 라인업에 배치한 게 아리자, 르브론, 앤서니 데이비스 그러니까 레이커스가 이제 투빅이 아닌 원빅이기 때문에 프런트 코트의 사이즈를 보강해서 야니스를 압박하려는 그런 라인업을 준비했는데 지금 야니스가 득점하는 장면들 보시면은 전부 르브론, AD 그리고 아리자를 앞에 두고 한 득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소용이 없었다는 거예요. 레이커스의 프랭크 보겔 감독이 투빅을 포기하면서 이게 돌린 라인업인데 투빅을 포기하니까 야니스가 이렇게 날뛴다. 아마 경기 내내 보겔 감독 디안드레 조던이나 하워드 카드를 만지작거렸을 겁니다. 그래도 오늘은 참았는데 다음 경기에서 또 이거 투빅이 답인 거 아니야? 이렇게 될 수 있는 거고요. 레이커스의 플랜을 완전히 뭉개버렸던 그런 쿤보의 활약이었습니다. 야니스의 득점 순도가 얼마나 높냐면 아까같이 상대 주요 수비수들을 파괴하는 득점 그리고 지금같이 오펜스 리바운드 상황 아니면 트랜지션 상황 혼잡한 상황 이런 데서는 뭐 야니스는 역대 최강을 다투는 그런 선수거든요. 아마 경기를 보신 분들은 레이커스가 수비가 다 된 상황이구나 이랬을 때 야니스가 혼잡한 상황에서 나타나서 득점하는 게 얼마나 레이커스 힘을 많이 빠지게 했는지 그런 부분을 경기 내내 체감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레이커스는 사실 잘한 게 없는 경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보시면은 인바운드 패턴으로 실점하는 장면들인데 인바운드 패턴으로 경기에서만 4번을 실점하는 거 이것도 뭐 나름대로 진귀한 기록입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주로 르브론이나 갈매기가 뛰고 있는 그런 라인업 핵심 라인업에서 나왔다는 거는 더 충격적이죠. 그만큼 레이커스의 주전급 선수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두 번째는요, 저는 프랭크 보겔 감독이 정답을 모른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항상 4쿼터 보면은 라인업이 괜찮고 4쿼터에 추격을 많이 합니다. 근데 항상 전반전에는 좀 실험적인 걸 해보는데 지금 전반전에 스크린에 대한 대처가 결국엔 오늘도 오버였거든요. 그걸 했을 때 스위치를 하지 않았다가 지금 한 방에 실점하는 장면들이 연달아 보여집니다. 근데 저는 이걸 보겔 감독의 뭐 수비 전술 탓이라고만 하고 싶지는 않은 게 후반전에 나온 장면들인데 레이커스도 거의 후반전에만 스틸이나 블락 장면들이 나와요. 그만큼 선수들이 전반전에 경기 집중력이 굉장히 떨어진 채로 경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해도 무방한 이번 시즌 내내 레이커스죠. 항상 3, 4쿼터 돼서 뭐 야유받고 막 20점 차 벌어지고 그때서야 정신을 집중하고 열심히 하기 시작하는데 이런 풍토나 팀 컬러는 굉장히 우승 DNA하고는 거리가 멀죠. 레이커스는 이 부분을 수정하지 못하면은 뭐 르브론, 갈매기, 웨스트브룩이고 보겔 감독이고 간에 누가 바뀌어도 이거는 고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 승리한 미러키 벅스의 박스스코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니스 아테토쿤보의 박스스코어 뭐 보기만 해도 경이롭습니다. 44득점을 했는데 야투 20개 중에 17개 넣었네요. 아니 40득점 이상 중에 야투 성공률 85%가 있었나요? 저는 이거 뭐 역대 기록일 것 같은데 찾아봐야겠네요. 44득점 14리바운드 8개의 어시스트를 건져 올리면서 블락슛 2개 그러면서 턴오버 0개 뭐 완벽한 경기를 했습니다. 그것도 매치업이 르브론 제임스, 앤서니 데이비스였는데 나름 레이커스가 이제 스몰 라인업에 르브론 4번, 앤서니 데이비스 5번으로는 수비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있는 몇 시즌간의 그런 팀이었는데 그런 팀을 2경기 연속으로 완전히 부셔버리면서 더 이상 데이비스는 나의 경쟁자가 아니다 뭐 이런 걸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실 뭐 지루 할러데이나 크리스 미들턴이 엄청난 야투 성공률을 보이거나 이런 경기는 아니었어요. 근데 오늘 경기를 사실 경기 중반까지 30점 차로 벌렸던 거는 바비 포르티스였고, 마지막에 숨통을 끄는 것도 포르티스의 3점 슛이었죠. 바비 포르티스 연 5밀 정도 받는 선수인데 야투 18개 중에 9개, 3점 9개 중에 5개를 넣으면서 23득점을 퍼부었습니다. 리바운드도 7개를 곁들였고요. 지난 시즌부터 오히려 브룩 로페즈보다 3점 성공률이 더 좋죠. 지금 바비 포르티스는 쿤보 옆에서 5번으로 뛰는데, 쿤보 옆에서 5번으로 뛰는 선수가 경기에서 3점 슛을 9개 시도해준다? 이러니까 야니스의 저런 경이로운 야투 성공률이 나오는 거예요. 안쪽이 휑하니까 쿤보가 할 게 많은 거거든요. 뒤쪽에서 보시겠지만 반면에 레이커스는 1번 가드가 세깅을 당하는 팀이고, 지금 미러키 벅스는 5번까지 3점을 저렇게 던지는 팀이다. 뭐 이 차이가 가장 커 보이네요. 그리고 미러키 벅스의 이제 빅3를 제외한 윙 3대장이라고 부를만해요. 그레이스 알렌, 그리고 디비첸조, 그리고 코너튼까지 이 3명의 활약도 오늘 모두 훌륭했습니다. 그 결과가 원정에서 지금 로드트립을 달리고 있는 팀인데, 원정에서 130득점 이상을 퍼부으면서 완벽한 경기를 했습니다. 주전 5명의 득점 순도 엄청났네요. 자, 다음은 패배한 레이커스의 박스 스코어로 넘어갑니다. 레이커스는요, 근데 저는 이제 공격은요, 뭐 110점 이상 득점, 116점을 득점했으니까 박스 스코어는 그럴듯하게 찍히죠. 근데 한번 득실마진 먼저 보실게요. 지금 르브론 제임스, 그 다음에 트레버 아리자, 러셀 웨스트브룩까지 이 3명이 딱 두 자릿수 이하거든요. 근데 오늘 경기 내내 30점 차였던 걸 감안하면은 나머지 선수들의 득실마진은 굉장히 괜찮은 편이에요. 근데 르브론, 아리자, 웨스트브룩 공통점이 뭘까요? 수비 때 움직임이 적은 노장축에 속하거나, 웨스트브룩은 뭐 수비를 잘 하지 못하는 그런 선수라는 거죠. 레이커스는 이 부분이 참 쉽지 않습니다. 시즌 내내 뭐 몽크는 말할 것도 없고요. 리브스나 스탠리 존슨 같이 젊은 선수들이 주로 중용될 때 레이커스의 결과가 좋았다는 거는 보겔 감독도 알아요. 근데 시즌 내내 그리고 플레이오프까지 봤을 때는 베테랑 선수들의 반등이 없으면 레이커스가 살아나기 힘든데, 지금 반등해주는 베테랑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물론 오늘은 다른 수비보다 근본적으로 르브론과 AD가 그 야니스 아테토쿤보를 전혀 제어하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서 뭐 파생 효과로 팀이 와르르 무너지는 거는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만, 지금 벤치에서 뛰는 홀튼 터커가 오늘 4쿼터에 오히려 수비를 잘해 보일 지경이었죠. 스틸 2개, 블락 2개를 곁들였고요. 리브스랑 스탠리 존스는 말할 필요가 없는 선수들입니다. 이 선수들이 나왔을 때는 경기 결과가 비슷비슷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오늘 르브론 제임스가 수비를 제대로 못하거나, 근데 저는 이제 수비를 안 하길래 르브론이 또 수비 안 하는 그런 경기가 나왔구나 했는데, 4쿼터에 벤치에 앉아서 땀은 굉장히 많이 흘리더라고요. 저번 피닉스 그때 이제 플레이오프 마지막 경기가 생각날 정도로요. 르브론 제임스가 사실 무릎 부상으로 인해 계속 결장하다가 저번 경기부터 돌아왔는데, 이틀 쉬고 한 경기인데도 저렇게 힘들어하는 거 보면은 무릎 부상에서 완쾌된 것이 아닌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지난 플레이오프 때 르브론의 모습하고 굉장히 판박이어서 이번 시즌에도 레이커스 팬분들은 계속해서 르브론과 데이비스가 추가적으로 부상을 당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우려를 하시면서 경기를 보게 되실 것 같아요. 레이커스는 오늘 디펜딩 챔피언 미러키 벅스를 맞아서 미러키가 3점까지 들어가니까 뭐 완전히 체급 차이가 나보였죠. 거의 뭐 지금 레이커스의 경기력으로는 미러키 벅스에게 전혀 미치지 못하는구나, 이런 거를 체감했을 텐데, 지금 캔드릭 넌 빼고는 거의 뭐 풀전력이라고 봐도 무방하거든요. 그런 걸 감안했을 때 지금의 구성으로는 챔피언과의 격차는 턱도 없이 크다, 뭐 이런 걸 레이커스가 경기를 하면서 체감을 했을 텐데, 과연 남은 트레이드 데드라인 라펠리카 단장이 어떤 무브를 가져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요. 그런 부분을 트레이드 데드라인에 중점적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브루클린도 지금 9연패인가 8연패를 했는데, 과연 브루클린, 레이커스 이 뭐 시즌 시작 전에는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던 두 팀이 트레이드 데드라인 때 반등을 할 수 있을지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경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재밌고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